심리학자 오니 젤린스키는 걱정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다.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22%는 사소한 고민이다.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다.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즉,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헛된 걱정을 혹시나 모자랄세라 사서 한다. 그리고 걱정에 파묻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낸다. 나는 걱정이 생기면 걱정이 나를 잡아먹기 전에 산책길로 떠난다. 그리고 누가 볼세라 산책길에 슬그머니 걱정을 버리고 와버린다. 걱정이 머릿속에 꽉 차면 무엇도 시작할 수 없다. 결국은 뭐든 해봐야 걱정의 진실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보면 안다. 늘 걷는 똑같은 산책길에서도 새로운 사람과 뜻밖의 소나기를 만나듯이 아무리 미리 걱정하고 상상해도 결국 인생은 변수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냥 사라지는 삶은 없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주어진 삶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든 앞으로 삶을 만들어가는 주체는 자신이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점에 큰 차이가 있다면 물론 불편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지 모른다. 하지만 바꿀 수는 없는 것에 매달리느냐, 세월을 보내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마음뿐이다.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그 삶에 감사하며 존중하고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태어날 때 정해준 출발점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날의 행복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오늘 하루 시작부터 소나기를 맞았어도 남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하늘이 아닌 나에게 달려있지 않은가. 자동차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수많은 보조장치가 갖춰져 있다. 그 중에서도 룸미러와 백미러를 통해 차량 뒤쪽의 움직임을 살핀다. 그런데 간혹 룸미러와 백미러에 온 시선과 생각을 다 빼앗겨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형 사고가 나기 십상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나간 과거를 가끔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선을 과거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과거는 가끔 돌아보면 충분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는 가끔 살펴보면 충분하다.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당장 차가 지나가는 바로 이 길이다. 어차피 지나간 상황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와 미래뿐이다. 지금 핸들을 어디로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 목적지가 바뀔 수 있다.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돌아올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해 전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의 톱니바퀴에 낀 채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굴뚝이다. 삶의 에너지가 불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적절히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줄 굴뚝. 그 굴뚝이 막히면 그 연기를 마시는 사람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이다. 당신에게는 굴뚝이 있는가? 희뿌연 연기 속에 내일이 며칠인지도 가족이 어디쯤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아기는 태어날 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외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우리는 최대한 남들 눈에 튀지 않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감추며 살아간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고민하기보다
남들이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고민하며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삶을 만들어 간다.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다.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뿐이다. 잃어버린 삶을 찾지 않으면 바짝 야윈 낙엽처럼 가벼운 바람에도 힘없이 떨어질지 모른다. 기억하라. 남에게 보여줄 필요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신만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휴대전화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원이 꺼지면 어느 정도 충전되기 전까지 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최소한의 동력이 확보되어야 켜진다. 살다 보면 때로 방전이 될 것처럼 에너지가 소진되어 서 있는 곳조차 힘들다. 이때 조급한 마음에 바닥에 있는 에너지까지 억지로 끄집어내려 애쓰곤 한다.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다. 그러다 정말 방전이 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휴대전화는 배터리 장량이 15%가 남으면 경고를 한다. 에너지를 쓸 때가 아니라 채울 때라고 알린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한 번씩 경고를 보낸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새카맣게 암전될 때까지 버티지 말고 적어도 내 에너지의 절반의 절반까지는 지키자. 다시 생각의 문이 열리고 힘이 생길 때가 오거든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가족이 먼저 나를 위한 사치는 금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모으고 아끼기. 이렇게 살아온 내 삶이 어느 날 찾아온 죽음의 문턱 앞에서 부질없다고 느꼈다. 아끼고 아끼다 언제 누릴 수 있을까? 마음껏 누리기에 인생은 짧고 후회만 하기에 인생은 길다. 나이 탓을 하기에 아직 나는 젊고 나에게 대접할 행복은 넘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잃어본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다. 단잠을 자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고 파란 하늘을 느낄 수 있는 것도 가족이 곁에 머물러 있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모두 감사한 것들이다. 익숙하고 당연하다 느끼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더 가지지 못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불행한 것이다. 이 진리를 삶을 마무리할 무렵에 느낀다면 후회의 한숨을 쉬며 떠날 것이다. 휴대전화가 수시로 밥을 달라고 징징거려서 배터리를 교체하러 매장에 갔다. 새로운 휴대전화들이 많았다. 4년 동안 어떻게 같은 기기를 쓰느냐고 점원이 놀랐지만 배터리만 새로 바꾸었다. 사람들은 흔히 새 것을 선호한다. 조금만 익숙해져도 지겨워하며 새로운 것에 눈을 돌린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친해진 사람에겐 툭툭 말을 뱉고 소홀히 대하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는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익숙한 사람도 원래 새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역시 당신의 노력 끝에 익숙해진 사람이다. 이미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람에 쓸 노력에 반만 써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새 것에 한눈 파느냐,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말자. 한 권의 책만 읽는 사람을 조심하라.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이다. 경험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 짧은 경험에 사로잡혀 모든 현상과 사물을 쉽게 단정지어 판단하는 것이 경험의 독이다. 자기의지와 확신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절대와 함께하는 생각들은 결국 자신의 경험에 따른 단편적인 판단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에도 양면이 있다. 절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다면 그 말에 가진 벽을 허물어보자. 그 순간 내가 알지 못한 세상이 보일 것이다. 이 30대 불안하다. 계속 달리지 않으면 뒤처지고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쉬지도 못하고 계속 달린다. 어디쯤 왔나 뒤돌아보는 것조차 사치다. 미래에는 이보다 나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 견딘다. 40, 50대 그다지 안정은 없다. 여전히 생존과 강제 이탈의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가슴 졸이며 산다. 문득 가슴 한편이 답답해진다. 무엇을 위해 언제까지 쫓기듯이 살아야 할까? 버거움이 가슴을 짓누를 때면 세상이 잠시 멈춰 나를 기다려줬으면 한다. 허나 세상은 절대 나를 위해 멈춰주지 않는다. 그러니 멈추고 싶다면 스스로 멈춰야 한다. 세상이 세워둔 줄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고 내게 알맞는 속도에 맞춰 다시 걸어가보자. 세상이 나를 빼놓고 달려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지 모르지만 그 생각은 결국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 다른 이의 등 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을 보며 걷게 될 것이다. 인간의 자질 중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꼽아보라면 성실을 택하겠다. 성실함의 미덕은 내게 부족한 다른 자질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데 있다. 그러나 성실이 부족한 사람은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고 그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다. 성실은 어떤 능력으로도 보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유감스럽게도 성실한 인간을 찾아보기 힘들다. 성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동물에게 달려가야 한다. 인간은 성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 다른 자질은 몰라도 성실에 대해서만큼은 동물에게 다시 배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만약 쥐나론이 성실이라는 내적 본능을 동물학상의 특성으로 밝혀놓았다면 나는 누구보다 철저한 진화론자가 되었을 것이다. 성실함과 비슷한 처지로 인간에게 버림받은 또 다른 덕목은 감사다. 인간만의 고유한 덕목이라고 확신했던 감사도 지금은 동물에게나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은 이미 감사의 특성을 상실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구하지 않게 되었다. 누군가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괴롭기만 하다. 감사하다는 말과 행동이 배은망덕한 행위로까지 여겨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배은망덕한 행위는 친구로부터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보답을 해야겠다면서 상대방을 방문하거나 선물을 전달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받은 은혜의 부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사는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이다. 진정으로 그에게 고마워하고 또한 그에게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다. 그런데 지금은 들을수록 기분 나쁜 예의 바른 인사말과 형식적인 선물들이 감사를 대신하고 있다. 언제부턴가 마음은 사라지고 죽은 단어들만이 맴돌고 있다. 이렇듯 값싼 지불에 기분이 상하느니 차라리 빌려주고 받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 모든 것이 허영이라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허영을 방어하는 최선의 수단은 허영을 경멸하는 것, 즉 교만이다. 그런데 교만은 허영보다 더 위험하다. 인간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한다. 문제는 한번 교만해진 인간은 웬만한 존재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이유는 그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다. 내가 그를 경멸하는 이유는 그가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쥐어뜯기라도 해야 그의 면전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이 같은 조급함과는 달리 확고한 자의식을 갖춘 사람들은 타인의 칭찬이나 재촉, 경멸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 상처받지 않고 타인에게 상처를 줄 말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자의식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 상호 간의 관계 맺기에 서투른 까닭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심술을 부리거나 교만하거나 질투하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는 원인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원인은 자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시선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것은 나와 나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나와 나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욕심이며 허영이며 교만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려는 데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나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